제가 준비한 책이 홍수열 저자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라는 책이에요. 플라스틱부터 음식물까지 한국에 맞게 한국형 분리배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는 분리수거함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첫째, 왜 그렇게 버려야 할까? 둘째,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되나? 셋째, 쓰레기 소각과 매립 꼭 필요할까? 소각과 매립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당신의 분리배출은 틀렸다. 제대로 버려야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별로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가 예시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일까? 정말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제로 웨이스트가 목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면 목적은 그럴 수 있지만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쓰레기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안 생기면 베스트겠지만, 하지만 재사용하고 재활용을 통해서 버려지는, 소각과 매립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용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재사용은요, reUse고요. 재활용은 recycling이에요. 사이클은 순환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사용하는 개념하고는 또 틀려요. 사용이라는 건 그대로 물건이나 부품을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를 먹었어요. 소주를 마셨고 그 소주의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병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뜯어부수고 물질을 녹여서 원료를 재활용하는 경우,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경우, 소주병은 유리잖아요. 녹여가지고 다른 유리 병을 만드는 경우, 이런 거는 재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 사이클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치가 올라가게 사이클링이 되는 거는 업사이클링이고요. 재활용된 재생 원료가 오랫동안 계속 쓰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을 재활용하는 거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재활용할 때 막 테이프 붙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른 이물질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재활용하기도 힘들고, 설사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쓰레기의 운명, 소각, 매립, 재활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나와 있어요. 선별장 작업 순서 및 컨베이어 벨트 선별. 이젠 수거차가 수거를 해가잖아요. 수거를 해가고서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종이 박스, 비닐, 스티로폼 다 분리를 하잖아요. 페트, 유리, 플라스틱 다 분류를 해요. 페트는 페트대로, 그죠? 플라스틱은 또 플라스틱 모아서 하죠. 유리는 유리대로, 병은 또 병류대로 또 모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요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칫솔, 뭐 이런 빨대, 작은 플라스틱은 아무리 플라스틱이라도 분류가 여기서 안 된대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네. 자, 유리나 이런 것들, 비닐 다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돼요. 자, 쓰레기의 운명,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의 뜻 알아보겠습니다. 소각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 태운 후 남은 재를 매립해야 처리가 끝나죠. 즉, 태우는 것이 소각이기 때문에 매립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간 처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매립은요,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방법이고요. 바로 묻는 방법이라 해서 직매립이라고 합니다. 유해물질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소각을 할 때요. 자, 그래서 그런 거 태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태우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립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로 묻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전체 구조를 싹 뜯어 고쳐서 쓰레기를 줄이고 전량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원이 활용이 되는 거죠. 쓰레기 수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018년 우리나라 업체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게 알려져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젤 협약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9년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해 폐기물의 각 국간 이동이나 교역을 규제하는 협정인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관한 그런 교역을 규제하는 협정이에요. 2019년에 규제 대상 폐기물 범위에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폐플라스틱을 포함을 시켜 선진국에서 저개발 국가로 선별되지 않은 혼합 폐플라스틱을 수출할 때 수입하는 나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개정한다. 거의 어떻게 보면 약자였는데 동의를 이게 강제죠 거의. 그러니까 동의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고,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가 쓰레기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쌍방 간의 그 사전 동의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플라스틱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병에 보면 플라스틱 이런 통이 있죠. 병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통을 보면 PPPPS, PET 또는 other 다른 이런 영어들이 써 있어요. P는 폴리에틸렌, PP는 폴리프로필렌, PS는 폴리스틸렌, 그다음에 PET는 페트, PVC는 우리 인조가죽 같은 그런 가죽 이렇게 할 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는 여기 보면은 비닐, 업소용 랩 비닐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PVC는 가정생활용품으로는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 업소용 랩, 카드, 핸드폰 케이스, 벽지, 인조가죽, 홀스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활용되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업소용 랩으로 씌워 오잖아요. 이거 비닐이 아니구나. 예. 이거 쓰레기로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고 또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은요, PPPS, PT인데 선별 후, 재질별, 선별 후 각각 재활용이 되니까 서로 섞이면 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거의 다른 재질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재질, 이거는 결국에는 만드는 생산자들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미적인 부분, 화려한 부분. 그럼 고객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비자가 좀 투박해도 그거를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업체다라는 거 인식을 하면 오히려 물건을 사주거나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려한 거에, 싼 거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너무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제품이 화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재질을 통일을 못 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 분리배출 표시에 플라스틱이라고 돼 있으면 other라고 해서 다른 성분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뜻이고, 캔만 PP라는 거예요. 캔만 PP, other는 다른 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저희는 그냥 일단은 분리 배출을 플라스틱으로 해야겠죠. 근데 아더인 경우는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재활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표시가 있으면 분리 배출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이 통 안을 비워서 그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점차 이렇게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통을, 용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업체가 늘기를 우리도 구매를 할 때 좀 올바른 소비를 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빨대, 칫솔 등 이런 거는 이런 기사도 많죠. 재활용도 안 되는 플라스틱 빨대 전문가들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해요. 플라스틱 빨대는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진다는 점, 가볍고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점에서 환경 공해의 대표 원인으로 꼽혔다. 카페 매장이 점차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종이 빨대 이런 거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빨대는 작아서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거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분리배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라스틱류, 고철, 유리, 비닐, 스티로폼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이런 제품이 재활용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깔아보세요. 플라스틱인 척 하는 쓰레기들. 아까 뭐 이런 거 작은 것들, 그죠? 너무 작아요. 고무장갑, 고무 또는 양대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멜라닌 그릇 있잖아요. 멜라닌 그릇, 요것도 실리콘, 이게 아이들 용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장난감, 레고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기도 하고, 장난감들, 안경칩, 휴대폰 케이스, 칼세트 테이프, 업소용 비닐랩, 캡슐 약 포장재, 노끈, 아이스팩, 보온 보냉팩, 이런 것들 플라스틱 아니니까요. 네, 쓰레기로 버려주라고 합니다. 자, 유리인 척하는 쓰레기. 헷갈리는 거 되게 많아요. 저도 깨진 유리 안 된다고 해요. 식탁 유리 대형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라고 합니다. 우리 도자기 사기 그릇 있죠, 화분. 생각보다 유리가 아니래요. 이것도 대형 쓰레기 배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울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크리스탈 컵이 있는데 이것도 유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유리로 배출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전등 유리, 내열 유리, 이 내열 유리, 이거 내열 냄비 있잖아요. 애들 밥 해주다 보면 이런 내열 유리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열 유리, 믹서기에 그 강한 그런 유리들, 내열 유리들, 이런 것들은 유리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스티로폼 종이인 척하는 쓰레기 한번 볼게요. 수세미 스펀지, 색깔 있는 스티로폼. 우리 그래서 이물질이 이렇게 컵라면 먹고 색깔 남잖아요.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과일, 빵 이거 싸는 포장재 있죠. 그것도 충전 포장재, 이런 것도 쓰레기로 그냥 버리세요. 요가 매트, 휴대용 방석, 돗자리,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쓰레기로 버리시고요. 종이인 척하는 쓰레기, 종이 포일, 기름종이 그냥 쓰레기로 버리세요. 영수증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고 합니다. 코팅지 이렇게 찢었을 때 뭔가 반짝이거나 분리되거나 그런 거, 껌봉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종이 테이프도 끈끈이 성분 있죠. 휴지 당연히 쓰레기고요. 기저귀,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우리 있죠. 감자통, 감자칩 통, 이것도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고 합니다.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 팝콘 상자, 아이스크림 콘 등 다 쓰레기로 버리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게더타운으로 이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정보를 담았거든요. 그거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영상의 링크들 좀 참고하시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인식 앞으로 계속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과 관련된 또 책 하나 했던 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그건 쓰레기가 아니고라고요. 그 홍수열 박사님, 쓰레기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 우리 쓰레기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